자, 여러분, 이제 교술관례를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교술관례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건데, 꽤나 태도가 건방지네요. 되게 여러분들, 배움을 주고받을 여러분들 앞에 예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편안함 속에서도 뭔가가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선생님이 왜 미쳤나 싶을 거예요.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선생님의 편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쓴 편지와 지금 선생님의 아주 그냥 자유분방한 태도, 처음 여러분들을 접하는 태도가 자유분방했죠? 이번에 배울 갈래가 어찌 보면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유 없이 건방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갈래 뭡니까? 교술 갈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깐총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자유분방했죠? 그 갈래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매번 수업 때 실험적이게 도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실험성을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유분방하기도 하고요. 또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모습은 아직 보이진 않았죠? 자, 가봅시다. 이번엔 여기에 붙여놓고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프린트에 빈칸을 채워가면서 교술 갈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해 봅시다. 자, 우리 문학의 기능과 원리의 교술 갈래예요. 여러분들 교술 갈래는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부터 자주 접하지는 못해요. 주로 서정, 서사, 즉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건 어쩌면 교술 갈래일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술 갈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봅시다. 진한 네모 칸으로 검정색, 교술 갈래의 이해적 1쪽이에요. 자,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개념입니다. 개념, 서정, 서사, 극갈래의 대부분이 땡땡적 상상력에, 땡땡적 상상에 의한 창작물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교술 갈래는요, 어떤 땡땡의 기록, 땡땡의 기록이나 작가의 모가 표면에 드러나는 여러 종류의 글이에요. 자, 문학은 기본적으로 현실에서 있을 법한 입순직한 일을 나의 허구적 모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갈래다? 그렇죠. 여기저기 나왔어. 상상입니다. 첫 번째 빈칸은요. 뭐야? 말을 잘못했네. 자, 허구적 상상력이죠? 허구적 상상, 머릿속에서 연상작용을 통해서 내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 입슴직한 일을 가짜로 지어내는 거예요. 허구. 그래서 빈칸은요, 허구입니다. 허구적 상상에 의한 창작물이라면 교술 갈래는요, 허구의 반대가 뭐겠어?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의 기록성이나 그걸 바탕으로 한 작가의 자기의 의견, 주장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퀘스천 마크가 팍 찍힐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요, 일상에 쓰는 우리의 글이랑 교술 갈래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니, 무슨 차이가 없잖아요. 봐봐요. 사실의 기록, 작가의 주장, 일상적인 거 아닌가요? 논설문, 네? 사실의 기록은 설명문, 뭔가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랬을 때 뒤를 봅시다. 근데 일상적인 글과의 차이점은 실제 경험, 사실과 생각 등이 다이렉트로 무미건조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떤 체험의 결과를 통해서 땡땡적인 형식으로 나타나는 글이에요. 땡땡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의 문학적인 글이라는 거죠. 써봅시다. 심미, 미를 탐구하고 미를 취한다는 뜻이에요. 미를 취한다. 심미적인 형식입니다. 선생님,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미적인 게 뭐예요? 자, 이번 교술 갈래의 특징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2번 교술 갈래의 특징입니다. 자, 교술 갈래의 특징 선생님이 4가지로 한번 깐총하게 정리해 봤어요. 정리한 것들은요, 여러 자습서나 이론서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에센셜 핵심만 추려봤어요. 자, 1번 볼까요?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허구적 상상에 의해 세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정, 서사, 극은 내 머릿속에서 상상, 있음직한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상상하는 건데, 이 교술 갈래는요, 실제 우리 주변 세계가
그대로 대상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 어떤 세계가 문학작품에 그대로 드러난다? 어떤 세계? 리얼. 현실 세계가 문학작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현실이죠. 자, 2번 볼까요? 등장인물은, 그렇다면 현실 세계 그대로니까 등장인물은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우리 세계에 있는 인물이야. 그래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는 허구적 창작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 작가 자신의 나입니다. 즉, 작가와 독자의 관계가 직접적이죠. 나가 허구가 아니라 직접 작가 자신이니까 내가 내 얘기를 하면 독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직접 내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요, 땡땡 전달의 문학. 뭡니까? 직접 전달의 문학이에요. 현실 세계에 나가 그대로 작품에 나기 때문에 내 얘기를 직접 전달합니다. 1번, 2번 연결되죠? 3번. 자, 설득의 공리성을 가진 문학이야. 공리는 모두에게 이루어야 돼. 그럼 그런 모두에게 유용한 그런 원리나 그런 가치를 설득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술갈래를 교훈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알려주기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3번, 독자들에게 어떤 보편적이고 모두에게 유용한 가치관을 땡땡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글을 읽으면 설득하려는 경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의 가치 있는 체험을 통해 깨달은 것을 전달하면서 설득하려고 하죠. 아까 선생님의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4번입니다. 이건 제목부터 갈까요? 전통적 갈래 X분법 숫자일 거예요. 그래서 제외됩니다. 자, 교술갈래는요, 현실 세계가 작품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문학과 비문학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우리가 여태까지 고민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술갈래를 문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전통적 3분법에 의하면, 가로는 3이에요. 전통적 3분법에 의하면 서정, 서사, 극은 명확하게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우리나라도 옛날 그 시절부터 분류되어 있는 갈래입니다. 명확해요. 근데 교술갈래는 차후에 탄생한 갈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과 문학이 모호합니다. 사실 그대로, 현실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며 직접적으로 나가 작가 자신이고 전달하고 또 설득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별표입니다. 교술갈래를 문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땡땡땡땡을 네 글자입니다.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적읍시다. 빨간색으로. 정서전달입니다. 정서전달이에요. 아, 문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서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적인 체험일지언정 그걸 통해 느낀 감정과 정서를 통해서 정서 전달을 하며 교훈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포인트가 교술갈래와 일상적인 글을 문학이냐 아니냐로 구분짓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설명문과 논설문에 감정 정서 전달이 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읽어본 수필에서는 읽고 나서 작가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작가가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런 본질적인 교훈이나 그런 걸 우리한테 말해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차이점을 한번 구별해 보세요. 중학교 때 읽었던 수필이나 그런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기도 사실의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점을 담습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두면 구별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핵심 개념 정리 퀴즈 풀어보세요. 답은 선생님이 올려줄게요. 자,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그냥 편한 자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수필의 특성의 어느 하나에 포함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3번이네요. 3번 수필을 알아봅시다. 3-1번 1쪽의 아래쪽이에요. 수필의 개념. 자, 인생과 자연 등의 생활 주변에서 체험하고 생각한 바, 작가 자신, 나, 현실 세계의 나, 작가 자신이 체험하고 생각한 바를 요거 밑줄 한번 가볼까? 마음의 여유, 그거를 가지고, 자, 비교적 밑줄,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 두 개의 밑줄이에요. 마음의 여유,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산문글입니다. 줄글이에요. 자, 개념 이해됐나요? 넘어갑시다. 그럼 수필의 특성에서 우리는 수필의 정체를 알 수 있죠? 자, 수필 많이 접해봤지만 여태까지 잘 몰랐어. 그럼 특성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선생님 여기 붙여놨어요. 같이 여러분들은 이쪽에 위에 수필의 특성을 보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갑시다. 첫 번째, 땡땡 전달의 문학이에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본질적인 특성. 이것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니까 자기 고백적이에요. 고백, 독백의 문학입니다. 작가가 자기가 체험한 거, 경험한 거에 따라서 자기가 느낀 점을 정서를 전달하며 교훈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작가는 나,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 그럼 내가 내 얘기를 하네? 그래서 어떤 전달의 문학? 다이렉트, 직접 전달의 문학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형식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형식이 자유롭다. 선생님 아까 태도 보셨어요? 태도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여러분들을 교술관리 시작할 때 이렇게 맞이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자세가 이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께 교술관리를 함께 공부하는 내용, 그런 나눔, 의사소통은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면 어쨌든 이 교술관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세든 뭐 활용 방향이든 지금 이렇게 촬영 구도든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술관리를 가르친다는 의사소통의 본질은 변하지 않죠? 자, 봅시다. 형식이 자유롭다.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형식이 없다가 아닙니다. 형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왔을 겁니다. 무형식, 무형식의 형식, 무형식의 형식. 형식이 없는데 형식이 있어. 구성이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예요. 요게 우리 교술관리에서 가장 집약적인 부분일지도 몰라요. 핵심. 자, 우리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다른 문학 장르와는 달리 논리성이 필요해요. 논리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사실적인 글, 일상적인 글과 같은 거 아닐까? 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구별해 봅시다. 자, 수필의 3요소. 사실, 의견, 감상. 자, 감상에 동그라미 치세요. 수필은 감상. 그럼 아까 1페이지에서 했던 교술관리의 특징에 뭐와 연결됩니까? 땡땡 전달입니다. 땡땡 전달. 그렇죠. 정서 전달이죠. 정서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설득, 뭐 있습니까? 논설문이 정서를 전달할까? 설명문이 정서를 전달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죠. 자,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형광펜 쳐도 좋고요. 명확히 알아두세요. 수필을 결정짓는 사고의 방법.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그 얘기 밑줄 치라고 했었어요. 1쪽 맨 마지막에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바뀝니다. 관조. 자, 무슨 뜻이에요? 작가가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작가가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지금 경험하고 그랬던 현상을, 사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 함몰돼서 막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거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구나. 그걸 접했을 때 나는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이 드네. 앞으로 어떻게, 혹은 이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는 걸 우리는 관조라고 합니다. 함몰되는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대상을 한 발짝 먼 곳에서 저렇구나, 저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제 알겠죠? 이게 수필에서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 발짝 떨어져서 마음의 여유와 평정심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고 거기서 나의 감정이 불러나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의 진리와 깨달음을 아는 문학.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격조 높은 지성을 요구하는 문학. 격조 높은 지성을 요구하는 문학.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유추도 중요한 사고작용으로
발휘가 됩니다. 현상을 통해서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사고방식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정신이 강한 걸 하면은 현실 그대로를 상황과 현상과 그리고 사물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어떤 가치를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두 글자입니다. 비판. 비판 정신이 강한 글입니다. 긍정적인 비판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비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을 관조의 정신으로 꿰뚫어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 관조가 굉장히 사색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면요. 거기 꺽쇠 그럼 뭐라고 써줄까? 우리 한번 문장으로 써봅시다. 이렇게 써볼까요? 여유와 관조의 문학. 마음의 여유와 멀찍이 떨어져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문학. 여유와 관조의 문학. 여유와 관조의 문학입니다. 우리 한번 요거 하고 나니까 우리가 격조 높아지는 느낌 들지 않아요? 나만 그래? 너희도 그래? 자, 그 다음입니다. 수필은요, 설명부터 볼게요. 수필은 일상의 보잘것없는 체험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변화시키는 문학이에요. 다른 것들은 뭐 사랑, 정의 이런 것들을 시나 소설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수필만큼은 제재가 엄청 다양합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도 다 수필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수필은 널려있는 일상의 삶을 소재 제재로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편지나 선생님의 편지나 여러분들의 일기나 선생님의 일기나. 그래서 뭐가 다양합니까? 제재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제재가 다양하고 형식도 구성도 자유로우니 누구나 쓸 수 있는 문학이죠. 그리고 비전문적이며 대중적인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써도 수필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수필은 그만큼 대중적이고 비전문적이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글, 땡땡적인 글입니다. 한정적이고 편협하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개방적인 글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작가 자신이 자기 얘기를 쓰네 직접 전달의 문학. 그런데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무형식의 형식.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아무 글이나 쓴다고 그게 수필은 아니야. 어떤 거야? 내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대상을 바라볼 때 평정심으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관조의 정신으로 대상을 바라봤을 때 얻는 감정과 깨달음. 그런 것들이 담길 수 있는 여유와 관조의 문학, 즉 비판 정신을 담고 있는 문학이죠. 그랬을 때 어떤 것이든지 쓸 수 있어. 우리 일상생활에 보잘것없는 것들 전부 다 제재가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개방적인 글이죠. 수필의 특성 끝. 자, 마무리 지어볼까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용어를 헷갈려 할 수 있어서 준비해봤어요. 자, 수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봅시다. 사회적 관심사를 귀납적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 원리를 도출하는 귀납적으로 분석하고 객관화해보는 어떤적 유형의 수필, 사회적 유형의 수필이 있어요. 특징은요, 사회적이면서 객관적인 제재를 다뤄요. 사회적 현상, 사회적 사건, 그리고 사회적 원리들 다룰 수 있죠. 그래서 보편적 논리와 이성에 대해서 주로 다루려고 해요, 제재를. 그랬을 때 글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인 고민과 사색하는 느낌이 많이 들겠죠? 자, 조금 무겁죠? 그래서 우리는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수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에세이예요. 자, 이와는 사뭇 반대되는 작가 주변의 생활과 감정, 우리 주변에 진짜 보잘것없는 생활과 감정을 서정적으로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상상적으로 또 내 상상도 포함돼서 유추 등등의 상상을 포함해서 써나가는 지극히 나 자신에 대한 개인적 유형의 수필. 이걸 우리는 아까 무거울 중 썼죠? 에세이. 자, 미셀러니라고 하고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수필이라고 합니다. 특징은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소소합니다. 귀엽죠?
그리고 서정적이죠. 감정이 잘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의 정서와 나의 신변 잡기, 나의 주변 것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이고 신변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술갈래예요. 교술갈래와 비교가 가장 될 수 있는 건 서정갈래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과 극과 교술을 같이 배우면서 우리 문학의 4대 갈래에 대해서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술과 극은 서정과 서사에 비해서 약간 중요도가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훅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영역일 거예요. 하지만 중요해요. 최근에 통합적인 사고, 융합적인 사고, 융합적인 창의적 인재 양성에 따르면 각 교과목도 융합되지만 우리 국어 교과 내에서도 문학, 화법과 작문, 독서, 문법이 크로스 융합돼서 그 모든 것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학을 배우는 우리 지금 2학년 1학기 그 문학도 갈래별로 끊는 게 아니라 갈래별로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수능도 가의 시가 서정갈래인 시가 실리면 나의 소설이 실리고 다의 수필이 실리거나 이렇게, 혹은 가의 비문학이 실려서 설명하는 글이 나오고 나의 시나 소설이 실리기도 합니다. 융합. 여러분들은 그런 실제에 익숙해질 수 있게 선생님과 함께 깐총하게 정리를 마치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서정서사 극 교술이 이거구나. 그리고 이 갈래가 혼합될 수도 있고 이 갈래의 특성을 잘 알아뒀다가 나중에 한번 문학을 감상할 때 실제 써봐야겠다. 문제를 풀 때 떠올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지만 깐총한 천천히 빠르게 진행하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땡수쌤의 서재, 교술갈래, 극갈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빠이, 안녕.